일반 상대성 이론의 놀라운 점은 공간이 평평하지 않고 휘었다. 그것도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키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켰더니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학과는 상관없이 공간이 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수학자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기하학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대학교 때도 배웠고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얘기하는 게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평평하지 않은 공간도 있으니까 평평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3, 4세기의 아테네 사람입니다. 기하학 원본이라는 책을 썼죠. 그 기하학 원본이라는 책은 바로 기하학을 완성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플라톤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특히 고대 수학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당시 왕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왕이라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유클리드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기하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그 이후로 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우리 공간은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이 기하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공리에서 시작합니다. 공리란 증명하지 않아도 옳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 이것을 공리인데, 유클리드 기하학 원본은 5가지의 공리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건 자명하다. 직선 그리는 건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점을 잇는 직선 그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고, 그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직선을 연장해서 더 긴 직선을 그리는 것도 역시 자명하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의로 정한 중심에서 시작해서 임의로 정한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는 것도 이것도 자명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원이 된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각인 각들은 모두 똑같은 각이라는 것도 자명하다. 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서 떨어진, 직선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한 점을 지나고 그 직선에 평행한 다른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평행선 공리라고 하고, 이것이 이 기하학 원본의 5가지의 공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유클리드 자신도 이 5번째가 이게 공리로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자명할지 아니면 그냥 이게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언제 나오냐면 19세기 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몇 기하학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평행선 공리가 뭐였습니까?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A가 있다면 그 직선 위에, 이 직선 선상이 아니라 그보다 떨어진 곳에, 접촉하지 않는 곳에 다른 점 P가 있을 때, 이 P를 지나면서 평행한 곡선, 이 평행한 곡선은 뭐냐면 이 A와 만나지 않는 이런 곡선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자, 이 점 하나를 지나고 여기에 평행한, 절대 만나지 않는 곡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클리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몇 개냐면 1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개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건 공리로 취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우스나 리만과 같은 사람은 하나도 그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또는 무한히 많이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제안한 사람들이 볼리아이와 로바체프스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더라도 이런 공리를 이용하더라도 하나도 없다든가 무한히 많다든가 하더라도 그 뒤에 기하의 정리들을 전부 다 구축해서 기하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자체 일관적인 기하학이 가능하다. 다른 정리들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리의 근거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다른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평행선을 단지 하나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평한 공간인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평평한 공간의 기하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플랫 지오메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냐면 공간 자체가 만약에 휘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다면 만나지 않는 선을 하나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평행선 연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립틱 지오메트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을 따서 리만 지오메트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무리 많이 그리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많은 수의 평행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얘기한 사람을 따서 볼리아이 지오메트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기하학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률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간이 이제 휘어졌다고 하니까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률 커버처라고 하는데, 이 공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우리 공간을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4차원 공간까지를 생각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리가 나머지 것은 일반화를 시켜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면 1차원 공간의 공률이란 선을 그렸을 때 그 선을 그린 놈이 원을 그리게 되면 그 원의 반지름의 역수, 이것을 1차원 공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차이나는 곡선의 정도가 공률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원을 그린다면 그 원의 반지름의 역수, 이것이 바로 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이면 어떻게 되냐, 직선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지름이 무한히 긴 그런 원의 둘레가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무한되기 때문에 공률은 0이니까, 그래서 공률은 0이면 휘어지지 않았다,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률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휘어진 직선과 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든 점에서 그 점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때 그 원의 반지름이 아니면 그것의 역수가 이게 공률이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많이 휘었죠.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원이 더 작아졌죠. 그러면 공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역수가 이게 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원 공률은 어떻게 되느냐? 1차원 공률은 직선과 어긋나는 정도였죠. 2차원 공률은 평면과 어긋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면과 차이나는 공면의 정도를 공면상의 한 점에서 그 점에서의 공률이라고 한다면, 그 공률은 그 점에 접하는 구의 반지름의 역수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평면의 공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평면의 공률은 거기에 접하는 구의 반지름은 무한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그 공률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 표면의 모든 구라면 구 표면의 모든 점에서의 공률은 바로 그 구의 반지름의 역수 R분의 1이 바로 공률이다.
그래서 구가 크면 클수록 휘어진 정도가 작지요. 그래서 곡률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오메트리의 성질이 있는데 아주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지오메트리와 엘립틱 지오메트리와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아까 어땠습니까? 저거는 평행선이 하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 이건 무한히 많이 있는 경우였죠. 이것을 2차원으로 눈에 보이게 이 공간을 그린다면 2차원 공간만 그린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 공간을 그리는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2차원으로 구현을 시킨다면 2차원 공간의 플랫 지오메트리는 바로 저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엘립틱 지오메트리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구표면으로 이루어진 2차원. 그 다음에 이건 새들의 면이라고 하는데 말 안장과 같은 것이죠. 말 안장의 표면으로 이루어진 2차원 공간이 바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기 그런 공간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은 그 공간에 점 3개를 그려놓고 그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린 것입니다. 그 공간 위에서 직선 3개를 그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플랫 지오메트리에서는 어떠냐면 이때 곡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의 곡률은 평면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립틱 지오메트리는 곡률이 0보다 크고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는 곡률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잘 알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그래서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엘립틱 지오메트리의 삼각형을 그릴 것 같으면 그 내각의 합은 2파이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여기서 그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뭐 지구 표면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 표면을 전체적으로 중심을 지나게 4조각으로 이렇게 나누고 8조각으로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크게 삼각형을 그린다면 꼭지점마다 두 직선 사이의 각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이 3개가 있으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가 되겠냐면 270도가 돼서 2파이 180도보다 훨씬 크죠. 이런 것처럼 엘립틱 지오메트리의 곡면에서는 삼각형의 합이 항상 2파이보다 더 큰데, 그런가 하면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파이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지는 그 공간의 삼각형을 그려서 그 내각의 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서도 이것이 평평한 공간인지 휘어진 공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상은 우리가 평평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죠.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둥근 공간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멀리서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요 주위에서도 우리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삼각형의 내각 협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면 어쩌면 우리 지구 표면이 휘어져 있다는 것을 삼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 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곡면 위에다가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는 우리 2파이r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엘립틱 지오메트리에다 원을 그릴 것 같으면 그 원의 둘레는 중심에서부터 원의 둘레까지의 반지름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지름은 더 길어지는데 둘레는 더 작아지죠. 그런데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는 그 반대로 반지름에 2파이를 곱한 것이 원의 둘레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원의 둘레가 2파이r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원을 그려놓고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를 구하면 플랫 지오메트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죠? 파이r 제곱이죠. 그런데 엘립틱 지오메트리에서는 그 원 내부의 넓이가 파이r 제곱보다도 더 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는 그게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보다 더 작게 되는 이런 차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는 어떤 지오메트리에 속할까?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어떤 지오메트리에 살고 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우스가 있는데, 가우스는 어떻습니까?
독일의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수학자 중에 최고의 수학자다라고 했죠. 이 가우스도 이미 비유클리드 기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시대에 걸쳐 최고의 수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도 바로 이 가우스인데, 이 가우스는 어땠냐? 우리가 어떤 지오메트리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네각의 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하학이면 굉장히 좀 큰 삼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 3군데에 가가지고 네각의 합을 구하려고 시도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친구 수학자인 그로스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로스만은 같이 추리 공과대학을 같이 다니던 사람이었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놀러 가서 시험 못 보고 했을 때 그 노트 같은 걸 다 만들어서 아인슈타인한테 보여주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인슈타인은 휘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까? 네, 상대성 이론을 특상대성 이론에서부터 확장해서 알게 됐는데, 단지 논리만 가지고, 단지 공리 중에서 하나가 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이 공간이 휘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상한 그런 기하학자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우리 주위의 공간은 3가지 서로 다른 공간일 수가 있는데, 플랫 지오메트리에서는 삼각형의 네각의 합을 그린다든가 평행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네, 여기에 엘립틱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 공간도 있고 또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알게 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4차원 시공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냐면 엘립틱 지오메트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한 유클리드 공간을 확장한 엘립틱 지오메트리와는 좀 차이 나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